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까지 거의 뭐 폭풍과 같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리 안내는 드렸는데 이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희망회로 돌리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이전에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일 반등 급락 의미가 없고 하락이 유지되는 이상은 우선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멤버십에서도 제가 안내를 이렇게 드렸어요. 3일 전이죠. 프리장 안내 드린 대로 결국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인버스를 사시라고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니까 사도 되는데 인버스는 위험하다. 여러분, 인버스가 위험한 게 아니죠. 내가 주식 추세를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사실 레버리지도 위험하죠. 지금 계속 물타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QQQ 뭐 이런 설명은 넘어가고요. 240 보라색 라인도 돌파했고 우선 추가 상승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결국 3일 내내 뭐가 이겼나요? TQ가 이겼나요? 아니죠. SQ가 이겼어요. 그래서 42.5달러에서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 익절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50 TQ 50 근처인데 이게 이제 42.5 됩니다. SQ가. 자, 이렇게 되시면 일부 익절을 하고 새로 사는 거죠. 근데 살 때 여러분 한 번에 그냥 계속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장은 변동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동 매수, 자동 매도를 활용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밤 새지 말아야죠, 우리가. 밤새 이거 보면서 따라가면 의외로 수익 못 내고 힘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 놓고 그리고 자동 매매가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하락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왔으면 자,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뭐 여기서 1000만 원을 샀습니다.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1000만 원 샀는데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후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주식에서도 후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차라리 손실을 감수하는 건 쉬운데 내가 그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자동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걸어둔 가격에 사지고 팔아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요새 저는 계속 인버스를 자동 매수 걸고 일정 구간 위로 매도 걸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자고 일어나도 수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인버스를 사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전환점이 오면 인버스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저 인버스 줄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샀던 인버스 한 절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TMF 반등했지만 아직 파란색 중앙 추세선과 연보라색 이평에 부딪힌 상태라 돌파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눌릴 확률이 높다. 한 번 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만 반등 성공하면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올라갔죠? TMF 한 번 눌리고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안내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지금 어떤 게 올라갈까 찾을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애들을 그냥 타고 가야 되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내가 레버리지 ETF인 TQQ나 SOX를 갖고 있다고 물탈 생각하시면 정말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SOXL은 좀 나아요. 근데 TQ는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일 전에도 자 프리장 역시 하락이었죠. 하락하다가 장막판 밀어 올릴 수도 있고 한번 밀어 올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되면 눌릴 수도 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다 희망회로에 그죠? 내가 논리적으로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막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편하게 주무셔라. 뭘 하셔서 자동 매매를 하셔서 여기서 자동 매매란 건 여러분 MTS에 다 있습니다. 자동 매수, 자동 매도. 그리고 어떤 모 증권사에는 이제 예약 매수만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있는 쪽 예를 들어 뭐 키움이나 제가 키움을 쓰니까 토스 증권, 그 다음에 뭐 NH 농협증권
이런 데는 자동 매수가 다 있어요. 자동 매매가.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편하게 해결되신다. 저는 주식은 좀 내가 알고 편하게 해야 된다. 이거 올릴 거니까 계속 이걸 사서 모아서 지금은 그런 구매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시거나 소량 매수만 진행하시는 거고, 뭐 저는 인버스를 거의 70%를 더 매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더 인버스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 나는 걸 하는 거지 굳이 지금 장기 투자 운운하는 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X와 SQQQ 둘 다 돌파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리거나 그대로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한 추세다. 그죠? 그래서 상승 구간 반등 못했으니 천천히 하지만 이 가능성 보고 여러분 이틀만 갖고 있으셨으면 40% 올랐습니다. 거의 35% 이상 올랐거든요. 이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35% 올라온 이 상태에서 인버스를 들어가겠다. 가셔도 되지만 조금만 가셔야죠. 그래서 미리 내가 인지를 하고 차트에서 위치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시고 아니면 재빨리 빠져나오시는 지금은 이렇게 테크니컬한 결단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살아남고 훨씬 자산을 잘 지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 썼어요. 목요일 날 관세 전쟁하면 뭐 좋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내드린 대로 인버스 급락시키고 다시 그때 이제 한번 확 올렸죠. 그런데 사실 전 전날에 거의 다 매도를 했거든요. 익절을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동 매수 걸어둔 게 다 사졌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내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늘 강조드려요. 지금은 추세가 가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굳이 저가 매수 생각하실 필요 없다. 지금 TQ 또는 다른 종목들 저가 왔는데 매수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는 순간 나는 초보구나라고 인증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계좌의 돈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사셔야 된다고요? 확인이 되고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1층이 아니라 지하실 나올 수 있는 구간. 목요일날 결국 싸다고 들어가신 분들 금요일날 지하실 왔죠? 여기서 더 파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등한다. 맞추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주식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고 단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이 경험상 그리고 실력상 그것이 성공하시는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종합이 여러분 더 눌릴 수 있다는 확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월봉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보세요. 자, 이렇게 저점, 코로나 때 저점 잡힐 때 여기 61일 평 찍었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2022년도 여기서 찍었어요. 자, 다시 올라왔는데 통상 올라왔다가 고점이죠. 보통 고점 근처 오면 자, 앞쪽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위치가요. 자, 코로나 고점 여기죠. 9,500 정도 돼요. 그 근처 오고 그 다음에 60일 이평 이 두 개가 겹치면 저점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되게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전 고점이죠. 고점에 왔는데 요게 아직 남아있어요. 14,000까지가 60일 이평선이 월이니까 62평이죠. 그냥 60월 이평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더 빼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 반등을 해도 이거 다시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상승폭이 컸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쪽보다 이쪽이 워낙 지금 계속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도가 큰 거죠. 이평선하고. 근데 결국 저점 잡으려면요. 이격을 따라가거든요. 거의 밀접을 하게 되니까 자, 지금 레버리지 열심히 저점이라고 샀다가 14,000 가면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영상으로 내년 내후년 역대급 기회가 온다. 3개월이니까 작년 맞죠? 그래서 1억으로 5억 만들기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요. 천천히 사시라는 거예요. 바닥 기다리셔라. 근데 지금 바닥인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바닥은 아니에요.
중간 바닥쯤 되는데, 자, 여기서 산다고 단기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3개월 반등 이런 데서 수익이 나는 거지, 종국에는 반납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저는 계속 워닝을 드리는 거죠. 경고를 해드리고, 자, 그때 TQ 나스닥 비트코인 이번에 당하면 2년을 잃게 되니 꼭 이 가격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1년은 다 잃었어요. 결국은 1년 전 가격으로 다 회귀됐고,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마이너스 55, 그 진짜 고점에서 마이너스 5, 60% 수두룩하죠? 3배 쓰신 분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선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위험을 감수하신 분들은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온 거고요. 그때 나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럼 이제 반등의 찬스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2주 전에 나온 이 빈틈없이 월가 요 동영상인데 뭐 한번 보셔도 됩니다. 관세 빅데이, 증시엔 디데이, 불타는 월가의 희망회로 결국 깨졌죠?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분들은 방송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 저 말 다 하죠? 그러니까 들으면 저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결과를 되게 안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원리는, 원칙은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남 얘기에 흔들리실 필요 절대 없고, 참고도 지금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머리만 복잡합니다. 제 원칙은 뭐예요? 전 차트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6일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TQ 월봉입니다. TQ 월봉에 자 57쯤 가 있는데 50에서 반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유는 자 이전에 여기 50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반등 하루 하고 그대로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내렸다 올렸다 다시 내린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여기서도 물량을 한 번은 얘들이 털고 간 거예요. 모아서 갔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내렸죠. 지금 한 40 중반까지 내렸어요. 45 정도까지. 자, 근데 이렇게 내릴 때는 사실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위치만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50에서 이전에 반등했다고 반드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반등할 것 같은데 해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SOXL이죠. 전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제가 SOXL은 소량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많이 안 사요. 하락 추세에서. 이땐 사지도 않았죠. 있는 거 이전에 다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보라색이 241 2평이고요. 여기 이제 갈색 요게 361 2평입니다. 481 2평인데 자 여기 361 2평 깨면서부터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도 어때요? 한참 내려왔죠. 그래서 SOXL 그 인버스를 들어간 거예요. SOXS. 그럼 그 수익으로 저는 지금 어제 재계좌 기준으로 금요일이죠. 한 150 정도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100은 그냥 현금만 놔두고 50 정도만 SOXL을 샀습니다. 자, TQ는 정말 몇 주 안 샀어요. 왜냐하면 TQ는 아직 타이밍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여러분, 타이밍이 왔다고 그냥 들어가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에요. 추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때 인버스를 다 정리하고 왕창 레버리지를 들어갔다 그럼 저는 지금 손실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냥 둘 다 유지 중입니다. 그 판단을 했던 건 더 밀리더라고요, 세게. 그래서 내리 꽂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물론 제로가 있지만 진짜 무섭게 내려가죠.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리 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전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게 더 나쁘고, 지금 연달아 내렸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근데 뭐 애석하게 추세가 아직 반등 추세가 아니니까 어쨌든 매수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부 계좌에서 전 지금 단기 매매 계좌는 토스증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월에 뭐 229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걸로 수익이 났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죠. 인버스죠. SQQQ 인버스입니다. MSTZ 그 스트레티지죠. 지금 스트레티지 2배 인버스죠. 3배인가요? 예, 2배로 알고 있습니다. 2배 인버스. 자, TMF 뭐 팔란티어 조금 낮고 C웹, SOXL 지금 정방향 상품들, 레버리지 상품들은 안 좋죠. 인버스 상품만 나기 때문에 그냥 날 때 수익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걸어 두는 거예요. 어제 잘 때 제가 요건 SQ거든요. SQ 48까지인가 봤나? 그런데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50.29, 50.40, 50.50 다 사졌죠, 이렇게. 새벽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다 사졌더라고요. 판매는 왜 일어났냐? 50.5에 제가 걸어놨거든요. 아, 여기까지 올라가겠냐, 설마. 그러니까 산 거 일부 익절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놨는데 또 이게 익절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계좌가 여러분 뭐 229만 원 얼마 안 났네 그런데 1400밖에 안 됩니다. 그 1400도 전체 운용했느냐? 아니에요. 인버스에서는 지금 500도 안 썼어요. 한 350 갖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월급 같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장에서 이렇게 되면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투자 편하게 하세요. 뭘 그렇게 고민하시고 진짜 오래 가지고 싶으신 거는 진짜 쳐다도 보지 말고 저쪽 계좌에다가 한 계좌에다가 그냥 삭제시켜 놓고 MTS 없애고 한번 사놓은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장기 투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또 어떤 분들은 한 주 있다가 다시 깔았다가 보고 막 이러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장기 투자하실 거는 저처럼 포트폴리오 자문 맡겨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셔라. 대신 그거 아니면 기왕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단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단기 대응. 그래서 SQQQ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저 높을 때 팔고 계속 이 차익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을 때 이렇게 되면 못 사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거 뭐 걸어두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막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사면 좋겠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딱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화하시면 훨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TQ 제가 소량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세가 여기서 상승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많이 사야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여기에 700만 원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300만 원 갖고 있어야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거꾸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 싸니까 어때요? 700에 있는 돈 1000 또 깨갖고 1700을 만들어서 거기 다 집어 넣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천천히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TQ 일봉에서 보면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확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간 게 바닥을 잡기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근데 시장상에선 이런 거죠.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다 갖다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시고 찍고 나서 움직여야지. 자, 제가 쓰는 차트에는 통상 이 노란색이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이전에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노란색에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이 노란색을 깨고 이 녹색 있죠? 이 풀색 영역이 가면 거의 찐바닥의 초기. 왜냐면 이 이후로 횡보했어도 거의 이 가격에서 크게 차이 안 났거든요. 요게 이제 22달러 정도 되는데 최저가 16이었으니까 이때 사는 건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떠냐 가격이 50달러로 들어왔는데 이 녹색이 나와 버렸어요. 이 풀색이 딱 나왔죠.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점이 우선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내렸다고? 그러면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 시작한 겁니다. SOXL하고 TQ는 조금, 근데 SOXL부터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나면, 자, 돈이 모자라면요. 2022년장의 특징은 뭐였죠? 21년도. 이때 장은 반도체랑 나스닥 전부 다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 뒤에 23년도, 24년도에 장은 뭐였어요? 사실은 반도체는 초기에만 좀 갔고 그 다음엔 반도체가 계속 빠지면서 엔비디아만 갔죠? 그 돈이 전부 다 엔비디아로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밀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빠졌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게 올라가겠어요? 나스닥이 더 세게 올라간다? 쉽지 않죠. 예, 왜냐면 아직도 비싸니까. 그럼 그동안 제일 취약했던 부분인 반도체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 가능성도 높죠. 예, 왜냐하면 많이 사놨을 테니까. 세력이 매집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게 반등을 훨씬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추세적인 진짜 반등은 아니다. 예, 올라갔다가 다시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58달러 정도? 59달러 정도.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이전에도 내려왔다가 어때요?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녹색 들어온 다음에 이 녹색을 거의 못 가요. 이 녹색 선을 거의 못 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연보라색 있습니다. 연보라색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왔으니까 지금 연보라색이 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여기 70이에요. 반등해서 70까지 가는 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더 안정성 있는 건 여기 58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기 시작했고, 근데 TQ를 산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 SOXL을 샀으니까 그런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되, 예, 절대 물타지 마시고 새로운 계좌에 사십시오. 신규 계좌에.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수익 빨리 내고, 내가 SOXL을 갖고 있는데 한 계좌에 몰아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손실 난 건 한쪽에 두고, 예, 새로 사시는 건 바로바로 수익 나면 나는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계좌 운영하세요. 자, 이렇게 격변에 2020년부터 벌써 4년 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였죠. 급등도 있었고 급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명한 리치님들은 조금 더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똑같이 답습하면 안 돼요. 이전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진짜 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유튜버 캡처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위해 마이너스 처리해 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러시든가, 저는 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2개월 만에 계좌에서 수익금 7억 5천이 없어졌어요. 짜증나네요. 미장에서는 본전이네요. 안타까운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고점에 왜 그냥 매도를 안 하셨냐는 거죠. 최소한 절반만이라도 익절하시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그러면 이런 후회 안 하시겠죠? 그게 바뀌는 겁니다. 2022년에는 내가 몰라서 당했으면 요번엔 안 당해야 되는데 똑같이 당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억 5천이요, 뭐 그냥 계속 삽니다. 이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쳐다봐도 배부르던 2억 가까운 수익금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냥 존버해야겠죠? 존버하시면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나 하던 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나빠졌어요. 수익 쳐다만 보고 좋아서 역시 미장이구나 자만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됩니다. 아직 쬐금 수익 구간인데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빨리 하세요.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원칙이 어렵냐? 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존 템플턴 경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을 했어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데, 자,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제가 여기를 뭐 형광 하늘색 이렇게 해놨죠. 자,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보통 어디냐면요. 자, TQ 월봉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죠. 이렇게 하락하면 제가 요 시점으로 잡는 게 요 풀색이에요. 풀색. 여기 녹색 라인의 풀색 영역. 그럼 이렇게 와서 이 정도, TQ 기준으로 한 15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겠네요. 이때가 진짜 극도의 비관이 생기는 때거든요. 이때 사면 돼요. 그죠? 그럼 수익 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내려왔을 때 여기 풀색,
요게 한 30 정도 됩니다. 이때 사면 요만큼 더 눌렸어도 분할 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매일 한 주씩 사셔도 되고, 진짜 내가 한 달 마음 먹고 기다렸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저축해 갖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이제 들어왔어요. 그쵸? 이제 들어와서 지금부터 저는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때다. 그런데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 줄 아세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작에 피가 낭자할 때다. 여러분, 아직 피가 낭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주색으로 해놨는데, 자주색은 어디냐? 저는 이 노란색 라인을 말씀드려요. 하단의 노란색, 월봉의 하단 노란색. 그럼 요게 그때 당시 13,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음봉에 긴 아래 꼬리가 있거든요. 여기 끝에가 아마 8, 9달러쯤 됐을 거예요. 그 구간에 노란색이 가거든요. 이게 피가 낭자할 때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노란색은 어디예요? 15달러 미만이니까 여기서 갔죠? 이게 피가 낭자할 때예요. 그럼 이때는 과감하게 적금 깨서 들어와야 되는 때라는 거죠. 이번이 얼마냐? 여러분 23달러입니다. 23달러. 그리고 그 밑에 15달러인데 저는 이때 가서 인버스나 국채에 있는 것들 수익 내갖고 살 생각이에요. 이때 들어오시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으시면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죠. 지금 굳이 많이 안 사셔도 돼요. 저도 많이 안 사고 싶어서 별로 안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가격대를 정해놓고 가시면, 물론 이 가격이 안 오면 어때요? 여기서 반등하면 일부 사시면 됩니다. 내가 1000주 사기로 마음 먹었던 거 여기서 50주 사면 되죠. 그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매도가 어렵잖아요. 최고의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인데 제가 차트에 표시해 놨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에서 파란색 중앙 추세선을 깨는 이 시점. 2022년도면 TQ의 72달러 수준입니다. 여기가 거의 낙관이 지배하는, 떨어지는데 뉴스는 뭐로 나오냐면 그래도 좋다, 그래도 올라갈 거다, 주서라, 줍줍해라 이렇게 나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쯤 내려오면 뭐예요? 이거 아닌데 금리 뭐 인하하면 뭐 안 좋은 뉴스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70달러 역시 깰 때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두세 달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매도를 하셨으면 제가 볼 때 가장 낙관적인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밑에를 기다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역시나 TMF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금리 인하 없어도 지금부터 매수하는 이유. 그때 금리 인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채권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47.18인데 3달 전에 26달러 정도부터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소량 들고 있었고 집중적으로 살 땐 그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됐죠? 그게 2월 달이에요. 그러면 12월, 1월 뭐 요때는 움직임이 컸겠죠. 그래서 샀어도 물리기도 하고 계속 물을 타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어쨌든 뭐 25 정도에 샀어도 지금 어때요? 거의 8, 90%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올라갔을 때 매도 일부 하시고, 전 보통 한 뭐 10% 매도합니다. 10% 매도하고 다시 사요. LOC 걸어갖고 다음날 10주 팔았으면 한 7주 정도 새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팔질 못하니까 그땐 그냥 더 삽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맞추는 거예요. 딱 원하는 금액이 있고 500만 원 내가 사겠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를 좀 하는 편이에요. 장기 투자 최근에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SOXS죠. 자, 3배 레버리지, 3배 인버스.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봉입니다. 제가 거래량 말씀드렸었어요. 거래량의 특징은 가장 저가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기 시작한다. 그럼 뭐라고 했죠? 이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언제냐? 2024년도 10월부터 여기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가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인버스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계속 산 거예요. 조금씩 사다가 최근에 이제 샀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여기가 고점이면 여러분,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안 뛰어넘었죠? 예,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아닐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전에 여기서 부딪혔죠? 예, 내려왔다가 여기 근처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45를 우선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그쵸?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전 눌려갈 것 같아요. 눌렸다가 다시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릴 때 58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이전에 여기서 자 지지받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오르면 58까지 쭉 올리는 거 아니면 눌렀다가 올리는 거. 뭐 대응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 매수를 이렇게 위로 걸어두면 계속 사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눌리면 아까처럼 예, 비쌀 때 매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높을 때 우선 익절 10% 15% 하고 다시 LOC 매매를 해놓던 근데 자동 매수를 해놓던 이렇게 밑으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물량만 맞춰가다 보면 다시 반등 나올 때 수익이 나고 물량도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버스는 어쨌든 한 차례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런데 자 SOXL이죠. 3배 레버리지는 자 이전 고점이 6달러에서 3달러까지 가거든요. 2020년도 거의 다 왔죠. 8.9.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도요. 만약에 4달러 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엄청 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데 2022년도에도 여기 6.5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매력적인 구간이다. 지금은 사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자금 갖고 매수하시면 괜찮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하실 바에는 이걸 저는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천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TQ보다는 SOXL이 지금 제가 볼 때 가격적 메리트가 훨씬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여기 거래량 들어왔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작지 이 뒤가 없을 땐 여기가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최대 거래량 터졌죠? 또 이 저점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래량 적나요? 자, 이전 최대 거래량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기회는 제가 볼 때 SOXL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1번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상당히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차트 보시고 연습하셔서 계획을 해 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이렇게 부딪혔던 가격들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이 3달러니까 3달러까지 생각해서 여러분이 매수해 가신다면 이게 바로 원칙적인 매매고 내 계획적인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장기 투자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구간 그냥 자꾸 참거나 안 볼란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안 보실 거면 정말 마음 편하게 먹고 안 쓸 돈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만 관심 갖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버스에서 수익 나서 그걸로 레버리지 산다고. 그럼 좋잖아요. 그리고 배당 받아서 레버리지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올해 내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휴일 편하게 쉬십시오. 감사합니다.